안녕하십니까. 강원자 김문과학연구소에 있는 엄찬호라고 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그렇게 만나게 뵙게 돼서 반갑고요. 요즘 그 역사의 현안이 되고 있는 독도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는 자료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독도 확실하게 알아보자. 일본은 계속 그 자기네 땅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독도에 대해서 얼마큼 잘 알고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죠. 그래서 우리도 독도에 대해서 잘 알아야지 일제가 일본이 그런 주장하고 있는 독도가 자기 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뭐 반론을 제기할 거 아닙니까? 일본 사람들이 뭐 말싸움을 하는 건 아니지만은 일본이 주장할 때는 우리도 우리의 마땅한 그 논리를 갖고 주장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자료 화면 보시는 이 그 광고 화면이죠. 이거 여러분 그 보신 적 있으시죠? 그 서경석 씨하고 김장훈 씨가 그 뉴욕 타임즈에다가 여러분 독도를 아십니까?라고 하는 그런 이제 광고를 했던 그 사진 장면이죠. 그래서 세계 사람들에게 여러분은 독도를 아십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그럼 우리는 독도를 알고 있는가? 라고 하는 그런 문제. 또 우리 역사 속에서 우리는 언제부터 독도를 알았을까?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러한 우리가 알아야 될 독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자료 화면은 보시겠습니다. 뭐라고 써 있습니까, 여러분? 그 독도, 일본 고유의 영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게 일본이 왜곡시킨, 일본이 교과서를 왜곡시켜 가지고, 그러니까 일본 교과서에다가 독도가 그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써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독도는 우리나라 영토였고 지금까지도 우리나라 영토고. 지금 뭐 현재 우리나라 영토로 되어져 있고 우리나라 사람이 살고 있고, 근데 일본은 일본 교과서에다가 일본 고유 영토라고 써놓는 겁니다. 심지어 다음 화면 보실까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현재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땅을 차지하고 있는데 어떻게 불법 점거입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교과서에다가, 모든 학생들이 공부하는 교과서에다 버젓이 써놓는 것이죠. 그럼 이 교과서를 가지고 공부하는 학생들은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당연히 독도는 원래 일본 땅이었는데 한국 사람들이 불법적으로 점거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또 일본이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그 독도가 소속되어 있다는 시마네현에 가면은 말도 잘 안 되네. 그 시마네현에 가면은 이런 그 광고판도 있습니다. 돌아오라 독도의 섬과 바다요. 마치 무슨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라고 외치듯이 이런 광고판을 세워놓고, 뭐 이렇게 항구에다가 세워놓고, 또 그 공항에다가도 세워놓고, 길 가는 그 길 가운데다가도 세워놓고, 또 심지어 뭐 교통 표지판 같은 그런 입간판에다가 LED 등으로 만들어 가지고 독도여 빨리 돌아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볼 때 이걸 과연 가만히 두고 봐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뭔가 독도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는가, 그런 그 생각이 드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독도에 대해서 뭔가 분명히 알아야지만이 우리도 뭐 대책을 세울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우리나라 역사 자료 속에서 우리가 언제부터 독도를 어떻게 확실하게 알아왔던가, 이것이 사실 그 역사적인 권원 문제라고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우리가 독도를 우리 땅이라고 언제부터 알고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이 역사를 통해서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하는 걸 증명해 주는 하나의 그 자료가 되는 것이죠. 오늘 제가 그러한 그 이야기들을 여러분에게 좀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자료 화면 보실까요? 이게 독도의 위치를 표시하고 있는 지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와
일본의 사이에 그 동해 바다 가운데 거의 정 가운데에 독도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일본 본토에서부터, 그러니까 독도에서 우리나라 육지 본토까지, 또 독도에서 일본 본토까지의 거리는 거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약 한 200km 정도로 거의 똑같은 위치인데,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영토로 확정되어져 있는, 물론 뭐 독도도 영토로 확정되어져 있지만은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뭐 독도는 인정 안 해주니까, 그럼 이제 일본이 인정 안 해주는 거죠. 일본이 인정 안 해주니까, 그러니까 일본이 인정하는 울릉도부터 기점을 따져 보면은 울릉도에서 그 독도까지는 약 한 80km 정도뿐이 안 됩니다. 반면에 일본이 자기네 영토라고 하는 제일 가깝다라는 오키 섬에서 독도까지는 약 160km가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훨씬 더 멀죠. 우리나라에 울릉도 훨씬 더 가까운 섬이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일찍부터 독도가 울릉도에서 보이기 때문에 서는 독도라고 하는 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런 자료들은 우리 역사 속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하는 노래 아시죠? 그 독도는 우리 땅의 그 제일 오래된 그 문헌 기록으로 언급되어 있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그 지증왕 13년 섬나라 우산국, 누가 정복했습니까? 이 사진에 보이는 이사부 장군이 점령을 했죠. 그래서 우산국을 점령했는데, 이 우산국은 여러분 이제 독도를 가리키는, 울릉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울릉도를 이사부 장군이 신라의 세력이 확장되어지면서 그 강릉까지 점령하고 나서 울릉도를 이제 점령하게 되는데, 그래서 울릉도를 이제 정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라에 복속을 시켰는데, 이 당시에 그 독도는 당연히 울릉도에서 바라보이는 섬이었기 때문에 울릉도의 부속도서입니다. 지금도 역시 울릉도의 부속도서로 되어져 있지만은 계속 역사 속에서는 독도는 울릉도에 소속되어져 있는 그런 하나의 섬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울릉도를 점령하면 당연히 독도까지도 우리 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미 삼국사기에서 독도를 우리 땅으로 복속시켰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우리 이미 그 고대 시기부터 독도를 알고 있었던 것이죠. 독도가 보이니까. 예? 여러분 그 다음에 그 독도는 우리 땅에 나오는 그 기사가 이제 이 자료 화면에 보이시는 이 기사죠. 세종실록 지리지 21쪽 셋째 줄. 어째 좀 가사가 좀 이상하시죠? 여러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50페이지 셋째 줄, 이렇게 그 노래에서는 그 외우셨잖아요. 외워서 이제 부르시는데, 실은 50페이지 셋째 줄에는 그 독도에 관한 기사가 없습니다. 어디 있냐? 21쪽 넷째 줄에 있는 것이죠. 세종실록 지리지. 그러니까 세종실록의 강원도의 그 울진현에, 옛날에 지금 울진이 경상북도지만은 옛날엔 강원도였습니다. 그래서 그 울진현조의 독도에 관한 기록이 있는데 뭐라고 되어져 있냐? 동해 먼 바다에 그 울릉도와 독도가 있는데, 물론 당시 울릉도와 독도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무릉도와 우산도라고 이렇게 이제 불렀는데, 그 두 섬이 있는데 맑은 날에는 서로 보인다는 겁니다. 울릉도에서 독도가 보이고 독도에서 울릉도가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이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 화면 다시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독도 보이시죠? 이게 울릉도에서 그 독도를 향해서 찍은 사진입니다. 물론 울릉도 그 해변가에서는 독도가 안 보입니다. 그래서 그 한때 일본 학자들이 그런 주장도 했어요. 그러니까 지구는 둥근데 그 80km나 떨어져 있는 울릉도에서 독도가 어떻게 보이냐, 뭐 이런 무식한 얘기까지 했었는데, 그건 해변에서 얘기죠. 산에 올라가면은 당연히 독도가 보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이게 울릉도에서 직접 사진 찍은 거예요. 그래서 독도가 확실하게 이제 보인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내용이 세종실록 지리지에 이미 기록되어 있던 것이죠. 그러니까 맑은 날 울릉도에서 독도를 보면은 보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일본 사람들은
그 세종실록 지리의 내용을 보고 그 울릉도 바로 옆에 있는 뭐 죽소도라고 하는 섬이 이 섬이다. 뭐 이런 주장들을 하는데 그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죽소도는 맑은 날이든 흐린 날이든 비가 오는 날이든 뭐 아무 때나 볼 수 있습니다. 네? 그게 무슨 맑은 날에 볼 수 있는 그런 섬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울릉도에서 맑은 날에나 볼 수 있는 그런 섬은 독도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 독도를 보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아주 맑고 깨끗한 날. 1년에 독도를 볼 수 있는 날은 뭐 한 40일 정도뿐이 안 된다고 합니다. 정말 그 아주 특별한 날만 독도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지만 울릉도에 사는 사람들은 늘상 1년 사시사철 그곳에 독도를 보니까 수시로 독도를 볼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내용이 정부에도 보고가 된 것이고 다 그런 조사 보고가 모아져서 세종시록 지리지를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이미 세종시록 지리지에서 독도에 대한 인식을 명확하게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예, 다음 기록을 볼까요? 예, 이 기록은 1531년에 신증동부여지승남에 있는 기사인데 여기 기사에도 보면은 우산도와 울릉도 두 섬은 울진현 정동에 있다라고 분명하게 언급을 해두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숙종실록 1696년에 쓰여진 이 숙종실록에 보면은 송도는 즉 자산도이다라고 되어져 있고 이 역시 우리나라 땅이거늘 너희가 감히 이곳에 사는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이 독도에 옛날에 그 강치라고 하는 바다 동물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강치 잡이하러 일본 사람들이 몰래 독도에 와가지고 사냥하고 그랬던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그 울릉도 사람들한테 들키니까 울릉도 사람들이 여기가 우리 땅인데 너네가 왜 여기 와서 사냥을 하느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던 거예요. 그 기사가 숙종실록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던 것이죠. 그것은 그만큼 왕조실록에 이런 기사가 실렸다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나라에서 독도를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했다 그런 이야기죠. 근데 이제 조금 이상한 거는 있죠, 여러분. 지금 이제 자료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독도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데 뭐 자료에는 우산도라고 했다가 또는 자산도라고 했다 이런 기록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거는 그 당시에 한자로 쓰여져 있는 문헌을 읽는 데 있어서 조금의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산도와 자산도 어찌 보면 비슷한 글자인 것처럼 보이죠. 우자와 자자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우산도를 혹은 자산도라고 잘못 읽었던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우산도나 자산도나 다 같은 말이고 그것은 결국은 독도다. 그래서 숙종실록에 보면 송도는 자산도라고 얘기했는데 왜 송도는 자산도라고 하는 얘기를 했냐 하면은 일본 사람들은 독도를 송도라고 불렀거든요. 예. 물론 일본 사람들이 지금은 울릉도를 송도라고 합니다. 독도는 죽도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일본인들도 송도와 죽도를 잘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독도를 죽도라고 하는데 옛날에는 울릉도를 죽도라고 그리고 독도를 송도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지대도 잘 몰랐으면서 뭐 마치 일본이 오래전부터 그 독도를 알고 있었던 것처럼 그런 일본의 고유 영토니 어쩌니 하는 것은 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일본인들이 독도를 송도라고 부르니까 송도는 자산도다. 우리나라 자산도 섬이다라고 하는 것을 수종실록에서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결국 우산도와 같은 섬이고 지금 우리가 부르고 있는 독도라고 하는 섬이라는 것이죠. 예, 다음 자료 볼까요? 예, 이것은 지도에 독도가 표현되어져 있는 지도입니다. 이건 동부여지 승남이라고 앞에 소개시켜 드린 자료가 있었는데요. 그 신증 동부여지 승남에 첨부되어져 있는 지도 자료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대한 지도가 지금 보기엔 아주 우스운 이게 16세기 중반에 만들어진 지도이기 때문에 거리적인 그런 모습이라든가 또는 지형의 정확성이라든가 이런 거 많이 떨어집니다. 사실. 예. 그렇지만은 분명하게 앞에서 우리가 동해에 있었던 두 개의 섬이라고 하는 그 섬을 분명하게 볼 수 있죠. 우산도와 울릉도 이렇게 두 개의 섬을 우리 눈에 분명하게 보입니다. 근데 이제 좀 이상한 게 있죠. 예. 우산도가 울릉도 저 동쪽 바깥으로 가 있어야 되는데 이 안쪽에 들어와 있다는 거죠. 서쪽에 들어와 있다는 거죠. 이것은 아마도 당시에 울릉도에서 독도를 멀리 보고
지리적으로 독도를 알고 있었지만은 실질적으로 독도에 대해서 방향성이라든가 그런 것을 잘 몰랐다거나 아니면은 지도를 만드시는 분이 이 판각을 해서 만든 거잖아요. 이 지도는 나무를 깎아가지고 지도를 이제 만든 건데 그러다 보니까 동쪽으로 멀리 독도를 표시해야 되는데 표시하기에 공간이 모자라서 아마 서쪽에 표시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이제 해봅니다. 그래서 어떤간에 그런 지리적인 위치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은 이러한 위치들은 이후의 지도에서 보다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도와 우산도를 우리가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은 분명한 것이죠. 예. 그럼 다음 자료 볼까요? 예. 요건 이제 해동 여지도라고 하는 그런 지도입니다. 예. 17세기에 만들어지던데요. 이 지도는 앞에 본 지도하고는 좀 다르죠. 많이 좀 발전한 지도죠. 예. 앞에 지도는 영어 엉터리였는데 이 지도는 그래도 모양새라든가 뭐 위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한 세기가 지났기 때문에 그런 지도 기술도 많이 발전한 거죠. 그래서 여기 지도에 보면은 동쪽에 울릉도하고 독도가 잘 그려져 있고 이 지도에서 특히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그 옆에 있는 그 우산도라고 되어져 있는 그 지도에 그 지도 모양에 여러분 잘 조그맣게 보여서 보시기 어렵겠지만은 이렇게 위쪽에 우산도라고 써진 글씨 위쪽에 산 모양이 그려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 우산도가 울릉도 옆에 있는 그 죽소도라고 하는 섬이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혹시 울릉도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울릉도에 있는 부속되어져 있는 그 죽소도라고 하는 섬은 산이 없어요. 신기하게도 그냥 그 섬이 이렇게 평평한 섬이 이렇게 바다에서 쭉 솟아 올라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섬 위에가 산 모양이 없이 구름이 없이 거의 평평한 모양으로 약간 경사진 모양으로 되어져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섬을 가리켜 가지고 이렇게 지도에다가 산 모양을 일부러 그려가며 표시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여기 이 우산도에는 산봉우리 모양을 분명하게 표시한 거로 봐서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독도 두 개의 산봉우리가 있는 그 독도를 그린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독도를 그린 것이 확실한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예, 다음 자료 볼까요? 예, 이거는 이제 19세기에 만들어진 해좌전도라고 하는 지도입니다. 그래서 이 지도에 보면은 독도가 위치라든가 뭐 모양이라든가 보다 확실하게 우리에게 우리 땅이라고 하는 걸 알려주는 그런 지도입니다. 요거 세 부분을 확대해 볼까요? 예. 잠깐, 예, 나왔네. 예. 예. 지금 이제 울릉도 독도 부분을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확대해서 보니까 울릉도가 있고요. 그 울릉도 옆에 역시 이제 우산도라고 하는 섬이 있고 섬 그 위쪽으로 산봉우리 모습이 역시 표시가 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는 19세기에 만들어진 지도로 우리나라가 독도를 우리 땅으로 확정하기 직전에 만들어진 그런 지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나라의 뭐 삼국사기부터 고대의 문헌이라든가 또는 또 세종실록 지리지라든가 또는 동국여지 승남이라든가 이런 지리지들에서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표시하고 있고요. 또 숙종실록에서 보다시피 일본 사람들이 송도라고 하는 자산도는 아국지지다, 우리 땅이다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송도가 독도를 가리키는 말인데 분명히 우리 땅인 것이죠. 또한 동국여지 승남에 부속되어져 있는 그런 그 팔도 총도의 그 지도의 모습이라든가 또는 해동 여지도의 지도의 모습이라든가 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해저전도의 지도의 모습이라든가 이런 지도에서도 일찍이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하는 그런 표시를 분명하게 해두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통해 볼 때 독도는 이미 역사적으로 오래전부터 우리 땅으로 인식되어져 왔고 우리나라의 기록에서도 분명히 표시되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 좀 강의가 좀 딱딱하게 지나갔지만 이해가 되시나요? 예. 오늘은 이렇게 우리나라 지도에서
아니 우리나라 자료에서 독도가 어떻게 그 표기가 되어 있고 어떻게 그 나타나 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가 있겠죠. 예,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그럼 우리나라 자료에 이렇게 그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하는 것이 그 증명되어 있다라고 한 반면에 일본 자료에서는 독도를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